한 명은 모든 걸 불태우는 사랑을 택했고 다른 한 명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네, 바로 톨스토이의 대작 안나 카레니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두 인물의 서로 다른 운명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대가는 또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바로 소설 전체를 꿰뚫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사랑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요, 의미 있는 삶이란 걸 찾아 나서는 두 사람의 정말 너무나도 다른 길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무대는 바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들로 꽉 짜여진 19세기 러시아 상류사회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 사회의 뭐랄까 암묵적인 룰이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만약 이 정해진 선을 넘는다? 그건 그냥 파멸을 의미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바로 이 숨막히도록 경직된 세계 안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선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매혹적인 안나 카레니나, 그리고 고뇌하는 지주 콘스탄틴 레빈인데요.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안나부터 만나볼까요? 정말 비범한 매력과 사교성으로 어딜 가나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죠. 겉으로만 보면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설 속 묘사를 보면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럽고 또 우아한 데다가 쾌활하기까지 해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끌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완벽함 뒤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항상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녀의 매력에는 뭔가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 있었다. 이 예리한 문장이 모든 걸 암시합니다. 그녀가 젊고 아주 매력적인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서 걷잡을 수 없는 열정에 빠져들게 되면서 그녀의 그 치명적인 매력이 사실은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안나는 남편과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까지 버리고 브론스키와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열정의 대가는 정말 혹독했어요. 한때는 그녀를 여신처럼 떠받들던 사격애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꽉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이 대사에서 그녀의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그 사랑이 그녀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끝없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그녀를 밀어넣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 소설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죠. 콘스탄틴 레빈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레빈이라는 인물은요, 안나의 그 화려한 세계와는 정말 정반대, 극과 극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나가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레빈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영지에서 가장 아끼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걸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만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삶의 아주 본질적인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레빈이 그냥 단순한 시골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고뇌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신앙과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결혼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지,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러니까 농사기술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신의 존재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까지 자기 삶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진리를 찾으려고 모든 걸 파고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두 사람 다 사회가 정해준 어찌 보면 좀 공허한 역할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저항의 방식이나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안나는 화려한 상류사회를 무대로 사랑이란 외적인 가치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반면에 레빈은 조용한 시골에서 내면의 원칙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안나의 싸움이 세상의 규칙에 맞서는 공개적인 싸움이었다면 레빈의 싸움은 누구도 모르는 자기 자신과의 아주 고독하고 사적인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도 보시다시피 비극적인 고립과 어렵게 얻어낸 평화로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현정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점은 같지만 그 방향이 정반대였던 거예요. 안나는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한 열정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다면
레비는 그 열정을 넘어서 삶의 이유 그 자체가 뭘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렇다면 톨스토이는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려고 했을까요? 사실 톨스토이는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먼저 안나의 길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회적인 의무를 다 내팽개치고 오직 자신의 열정 하나만을 쫓는 삶이 결국 어떻게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어쩌면 개인의 욕망만을 위해 모든 관계를 끊어냈을 때 어떤 파국을 맞게 되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경고 메시지 같은 거죠. 반면에 레비는 어떻습니까? 그는 막 거창하고 복잡한 철학이나 이성적인 해답에서 구원을 찾지 못해요. 대신에 이 구절처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냥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아주 소박하고 직관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위태롭지만 아주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다가 파멸에 이르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면서 구원을 찾게 된다는 것. 이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인 의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깊이 있는 지문이야말로 안나 카레니나가 지금까지도 위대한 걸작으로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안나 카렌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꽉 막힌 규칙과 기대 속에서 나답게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 실현과 자기 파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우리 각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